아마존의 영업사원들이 경쟁사 제품을 팔러 다닙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AWS의 어카운트 매니저들은 고객을 만날 때 자사 데이터 제품 대신 스노우플레이크를 먼저 꺼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스노우플레이크가 현재 AWS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독립 소프트웨어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한때 아마존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시장에서 지워버리려 했다는 걸 기억하면 이 장면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2012년 캘리포니아 산마테오 3명의 엔지니어가 작은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베누아 다빌과 티에리 크리엔스, 그리고 밥 먹을 리아. 이들이 만들려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드 위에서만 작동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창고였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플래시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99명의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누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아이디어를 귀엽군요라는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론상 무한한 연산 자원을 제공합니다. 그 위에 올라탄 데이터 창고라면 기존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2013년 스노우플레이크의 첫 번째 영업 총괄로 크리스 대그넌이 합류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이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중 하나를 선택한 상태였고 각 클라우드 회사의 데이터 제품을 쓰기로 결정해 놓은 뒤였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일은 이미 믿음이 정해진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권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크리스는 이것을 종교를 파는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형 투자은행과의 미팅에서 창업자 베누아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를 언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쓸 수 있게 해줄 건가요? 베누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절대 없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오시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몇 년 뒤 그 은행은 스노우플레이크의 대형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말 시장에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아마존이 레드시프트를 출시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1000개의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창고 시장에서 아마존이 선점 효과를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돌았습니다. 아마존을 상대로 어떻게 싸우란 말인가? 크리스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레드시프트를 적으로 보는 대신 레드시프트 고객을 자신의 고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채용 공고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레드시프트 경험자를 찾는 회사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드시프트를 쓰고 계시군요. 저희가 무엇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레드시프트는 경쟁자가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의 고객을 안내해주는 이정표였습니다. 2016년 마케팅 총괄 드니즈 피어슨이 합류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한 일은 마케팅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영업 개발 담당자 한 명 한 명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어디서 성과가 나고 있는지,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크리스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설득한 건 그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드니즈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마케팅의 목표는 마케팅 적격 리드 숫자가 아니라 매출이다. 두 팀은 같은 숫자를 보고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영업팀이 리드를 탓하고 마케팅팀이 영업팀을 탓하는 구조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스노우플레이크 내부에서 두 몸, 하나의 뇌라고 불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초기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도 남달랐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처음부터 모든 기업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많고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기존 플랫폼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만 골랐습니다. 광고 기술 회사들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게임 회사들은 실시간 분석 없이는 사용자 이탈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두통이 아니라 편두통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편두통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편두통에서 해방된 기업들은 스스로 스노우플레이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업의 데이터 책임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스노우플레이크를 가지고 갔습니다. 마케팅이 고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마케팅을 대신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단 한 명의 영업사원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팀 전체가 목표를 달성해도 절반의 영업사원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드니즈는 25명의 영업사원 각각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했습니다. 3개의 딜을 닫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리드가 아니라 그 딜을 닫는데 필요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빈 파이프라인을 가진 신입 영업사원에게는 즉각적인 리드가 필요했습니다. 같은 팀이지만 다른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마존은 스노우플레이크가 얼마나 많은 기업 데이터를 AWS 위로 이전시키고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져오는 데이터 주변에는 아마존의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 워크로드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적이 아니라 매출을 함께 키우는 파트너였습니다. 결국 아마존은 경쟁을 멈추고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AWS 어카운트 매니저들은 고객에게 스노우플레이크를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현재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최대 규모의 독립 소프트웨어 파트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가격 구조도 남다릅니다. 자리당 요금을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크레딧을 미리 구매하고 사용한 만큼 소진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은 작게 시작할 수 있고 가치를 확인한 다음 더 많은 크레딧을 삽니다. 재무팀 하나에서 시작해 전사로 확장되고 부서 하나에서 시작해 그룹 전체로 번집니다. AI 시대에는 이 구조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수백 개의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환경에서 자리당 요금제는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는 스테이블 엣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업이 스노우플레이크 위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미디어 리서치 회사가 스노우플레이크에 데이터를 올려두면 그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송사나 광고주도 스노우플레이크 위에서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통합하는데 4주에서 6주가 걸렸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위에서는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는 아예 데이터 공급업체들에게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를 쓰지 않으면 우리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들은 스노우플레이크를 도입했고 스노우플레이크의 고객망은 그렇게 넓어졌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스노우플레이크의 구조적 강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 안에서 운영되는 AI 에이전트들은 모든 부서의 데이터를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마케팅 에이전트가 마케팅 데이터만 보고 재무 에이전트가 재무 데이터만 본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지능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모든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단일 데이터 기반층을 제공합니다. 어떤 클라우드 위에서든 어떤 AI 모델을 쓰더라도 거버넌스와 보안이 적용된 상태에서 전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데이터가 AI의 연료라면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연료를 공급하는 유일한 파이프라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사에서 경쟁자를 파트너로 만든 사례는 드뭅니다. 경쟁자를 자신의 영업사원으로 만든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더 큰 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창고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모든 기업의 AI가 작동하는 기반 그 자체가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아마존을 영업사원으로 만든 회사가 다음에는 무엇을 해낼지 그 답은 아직 쓰이는 중입니다.